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서류미비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온 추방류의 다카는 요즘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폐지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예 신청이나 갱신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반드시 다시 신청하고 갱신해야 유리하다고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만여 명의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류의 다카 수혜자들은 체류 신분을 잃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카 폐지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DACA gets canceled. In the long run, my life would be affected professionally because I would not be able to perform my professional roles, which playwright, poet, and producer. 다카 수혜자들이 기댈 곳은 정치인과 지역 주민들입니다. My whole business will be affected, and those of others if the DACA program ceases to continue. I am not scared. I am confident that our leaders in our community will find a solution and will move forwar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카 수혜자들의 잘못된 정보로 다카 갱신을 기피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다카 폐지 결정에 무게를 두고 서류 미비자라는 신분 노출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갱신 수수료 또한 $495에서 $795로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선출직 공무원들과 법률 전문가, 이민자 권익공호단체 관계자들은 다카 수혜자가 해야 할 첫 번째로 다카 갱신을 권했습니다. If you can't afford to renew, there are ways to get financial assistance. And lastly, be careful not to fall into situations that are going to be harmful to your status. 대법원 판결로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될 경우 다카 수혜자들은 법적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Give up your right to a court hearing, to agree to voluntary departure. And we urge DACA recipients, if they find themselves in that situation following a Supreme Court decision, to never sign a waiver of your rights. 다카 관련 대법원 최종 결정은 내년 6월 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카 수혜자들의 경우 꼭 체류 신분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어제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사건이 결국 유대인을 겨냥한 혐오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빌 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이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과 손을 잡고 혐오 범죄 전담 기관을 창설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당국은 어제 오후 저지시티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을 두고 반유대주의의 성격을 띤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빌 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있었던 사건은 미리 준비된 일이었으며 혐오 범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aw yesterday was a premeditated, violent, anti-Semitic hate crime. In other words, you can say it was an act of terror. 이와 함께 디블라지오 시장은 뉴욕 경찰과 함께 인종 혐오 범죄를 담당하는 기관을 창설해 더 이상 이 같은 범죄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NYPD has been building a new unit. Over the last weeks, we now want to publicly announce this unit. The acronym is REME. That stands for Racially and Ethnically Motivated Extremism. The unit. 이에 앞서 스티븐 풀랍 뉴저지 시장은 어제 사건 현장에서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범죄라고 발표했으나 결국 특정 인종을 향한 혐오 범죄며 테러라고 인정했습니다. 풀랍 시장은 사건 장소에 있는 CCTV들을 둘러보고 당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CCTV를 보면 사건 당시 용의자들은 자동차를 천천히 몰고 와 유대인 그로서리 마켓 앞에 차를 세우고 있다 나와 총기를 발포했습니다.
뉴욕과 저지시티 두 시장은 결국 이런 모든 행동들은 우발적이 아닌 준비된 혐오 범죄로 규정짓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미국을 오는 승객들이 보안 인터뷰나 추가 검색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지난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8차 한미항공보안협력회의에서 연방교통안전청 TSA와 한미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합의서에 따라 양국은 내년에 구체적인 항공보안 규정 검토와 현장 방문 등 세부 협의와 준비 작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에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 강화를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연간 345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미국행 승객들이 보안 인터뷰와 탑승구 앞 휴대물품에 대한 추가 검색을 받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또 TSA가 이와 관련한 비용을 각 항공사에 부담토록 하면서 항공사의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합의는 한국 공항과 항공사들의 그동안의 보안 강화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아시아 국가와 항공사들 중에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다음 주부터 뉴욕주에서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이민사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혼란과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그린라이트법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과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 그 밖에 주의사항까지 알아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은 지난 6월 17일 공식 승인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서류 미비자들도 소셜 시큐리티 카드 제출 없이 뉴욕주 표준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시에는 기존처럼 6포인트를 갖춰야 하지만 서류 미비자들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가 간소화됐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미국 외의 외국 발행 증빙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증빙 서류는 발행이 1년 미만이어야 하고 반드시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야 합니다. 번역은 대사관, 영사관에 가지 않고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원문과 번역본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이민단속국이 차량국 데이터를 구입해 불체자 색출에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큼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민권센터 측은 법안이 차량국 데이터를 그 어떤 일부 기관과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안에 따르면 차량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어떤 증빙 자료도 보관할 수 없고 신청인의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도 이를 신분 미비의 증거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단 뉴욕주를 벗어나 운전할 경우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운전면허증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스탠다드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러니까 표준 운전면허증입니다. 이것은 그 리얼 아이디와 달리 연방 차원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주를 벗어난 외곽 지역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주의를 요망합니다. 면허 신청 시 현 거주지의 차량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뉴욕주 산하의 차량국에 있는 올바니, 브롱스, 킹스, 나소, 뉴욕, 오논다가, 퀸즈, 리치몬드, 라크랜드, 서포크, 웨체스터 카운티로 방문하면 됩니다. 뉴욕주 차량국과 이민자 지원국 핫라인에서도 신청 방법과 그린라이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미 각지에서 비행기와 자동차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의 한 도로에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디어밸리 공항으로 향하던 중 기체 이상으로 도로 한복판에 불시착한 겁니다. 경비행기는 갓길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여러 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2명 중 1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했을 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비행기 추락 직전 조종사가 긴급한 상황임을 알려온 것으로 미뤄 기류에 따른 기체 이상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간신히 앞부분만 남긴 채 호수 속에 빠져버린 자동차.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듯 와이퍼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공원당국 소속의 픽업 트럭은 어제 오전 7시경 강변 도로를 달리다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져 그대로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차 안에는 직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침수 직후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연방 기상당국은 사고 당시 시카고 일원의 기온이 화씨 17도, 섭씨 영하 8도 아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 도로들은 모두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지난달 LA 오토쇼에서 데뷔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 G90의 부분 변경 모델이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제네시스 미국 판매 법인은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전국 기자단 시승회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 제네시스 G90는 지난 2017년 모델의 내외관을 부분 변경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강화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디자인 철학 G 매트릭스가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제네시스는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인 G90의 부분 변경을 계기로 G70, G80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제네시스는 내년 초 첫 번째 SUV 모델인 GV80의 미국 시장 공개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시의 재정 적자가 1억 5,4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리차드 루에릴 LA시 행정관이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의 인력 확충과 급여 인상이 재정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10억 달러 예산을 받은 LA 경찰국만 해도 4,800만 달러의 예산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 정부는 각 부서별 예산 삭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선 올해 16살의 그레타 툰베리가 선정됐습니다. 타임지 올해의 인물 중 최연소로 툰베리는 지난 9월 UN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 앞에서 당신들이 내 꿈을 앗아갔다며 질책해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트럼프 장벽 건설에 군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텍사스 엘파소 연방지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127개 군 건설 사업 예산에서 36억 달러를 전용해 국경 장벽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불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연방의회가 책정한 13억 7,500만 달러만 장벽 예산으로 인정했지만 25억 달러의 대마약 작전 예산은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인정해 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인준 요청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 전체 회의 인준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건 지명자는 부장관으로 인준된 이후에도 대북 협상을 직접 관할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3월 3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박빙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 21%, 샌더스 상원의원 20%, 워런 상원의원 17%의 지지율로 5차 범위 내 박빙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인 캘리포니아주는 대선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민주당 내 경선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